오늘 서울 구치소 앞엔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윤 어게인도 울려 퍼졌습니다. 옥중에서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윤버지를 기다리겠다는 꽃바구니와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떡도 놓였습니다. 대통령이 명안이 담긴 떡을 아주 이쁘게 함께 초를 끄며 윤어게인을 외치고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준비한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을 온 변호인단을 통해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면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또 한 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이런 옥중 정치는 올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엔 변호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난 3일에는 민주당의 독재 탓을 하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등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세탁하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메시지가 아닌 단죄가 필요할 때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연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의 부담만 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지난해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과천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입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그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문에서 7차례에 걸쳐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고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철근이 떨어지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잠실 공사장에서도 25톤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남성이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 더미가 작업 차량 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는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터널 천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18m 높이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진 겁니다. 상상하는 그런 소리 났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가보니까 철근이 뜯어졌어요. 작업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도 시공사였던 포스코 ENC는 사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여의도역 사고 2시간쯤 뒤 서울 잠실동의 한 공사장에선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매몰돼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소중한 결혼식에 누군가 트로트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예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이 교회와 소송을 벌이면서 이런 소음 테러로 애꿎은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당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커다란 벽보가 눈에 띕니다. 오늘의 예식을 알리는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어수선하고 이렇게 전쟁 중인 것 같으니까. 예식을 앞둔 교회 안에서 때 아닌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곳도 아닌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대기실 앞입니다.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 지나가서 이렇게 뭐 얘기만 나눈다 싶으면 그냥 벽을 쿵쿵 쳐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날 펼쳐진 난장판에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드레스 입고 딱 1층에 도착한 건데 막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예식 중간에 계속 붙잡고 괜찮을 거라 얘기해줘. 소음 테러를 벌인 건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임차인들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교회 탓에 학원 등록이 말소됐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거부하자 결혼식에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까나리 젖을 뿌려놔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 누가 은행 밟았냐, 무슨 냄새냐 계속. 2달째 이어진 회방에 피해를 본 부부만 8쌍.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취재 결과 임차인들은 학원을 국제학교라고 거짓 홍보하다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와 임차인 측이 각각 퇴거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유리입니다. 네, 바로 이 로저스 대표는 3,37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먼저 로저스 대표의 해당 발언이 뭐였는지 들어보시죠. 네. 미국 법은 이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니에요? That's correct. This is not a violation under U.S. privacy law, if it had occurred in the U.S. 네,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죠? 네,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미 알려졌다시피 미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가 징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인데요.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기만 행위는 위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네. 포괄적인 규정 같기도 한데 정보보호를 실패한 것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법으로 페이스북이 2019년에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냈습니다. 예. 당시 미국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The settlement imposes a record-breaking $5 billion penalty, includes new strict measures to change the way the company addresses consumers' privacy. 예, 7조 원이 넘었네요. 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 지켰다는 점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이 미 법무부의 당시 기소장을 찾아봤더니요. 첫 장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 부실 관리로 인한 정보 유출의 늑장 신고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간 셈이 되는데 로저스 신임 대표라는 사람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로저스 대표는 금융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이 안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 실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이 책임과 배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다. 대신 금융이나 의료, 통신 등 각 관련법에서 따로 책임을 묻고 있고요. 앞서 보신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도 포괄적 규정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는 이름이나 주소가 유출된 경우 책임져야 한다 이런 아주 딱 맞는 맞춤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취지까지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팩트는 잘 체크해봐야겠죠.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